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점점 친구가 없다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예, 40대, 50대, 60대까지는 그냥 이 상태야. 근데 70, 80, 90이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존엄사라고 해가지고 조력 자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분들이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 코로나는 스스로 이 세상과 하식하고 싶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주변에 친구가 없다. 그래서 우리 김영석 교수 아신가요? 106세. 그분이 이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나이를 먹으니까 정말 안 좋은 게 있다. 왜냐하면 주변에 여자친구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주변에 여자친구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삶의 의미를 못 찾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그것 때문에 외로워서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나이 연하에 그 후배들 모임 자리에 가면 이제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후배들 모임이 한 60대, 70대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분들도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 와, 내가 늙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최대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하는데 그들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신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늙어갑니다. 신체는. 근데 늙지 않는 게 있어요. 뇌,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가장 늦게 죽는 게 뭐예요? 뇌예요. 뇌. 뇌가 가장 늦게 죽거든요. 그러면 그 젊음이란 뭐냐? 정의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젊음이 아니라 우리는 성숙해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00년을 살았던 또는 정말 불행하게도 200년 살게 된다 하더라도 나의 정신이 젊다면 내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 인생을 끌어안다면 지루하지 않고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리 김영석 교수가 말씀하십니다. 저도 거기 동의를 해요. 호주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치매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가장 낮은 사람들 1위, 2위, 3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3위 우리가 예술, 공예 있죠. 미술 또는 공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에 비하면 약 7%가 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답니다. 7%. 그 다음에 2위는 이제 우리 여기 현목나루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그림 맞추기 있잖아요. 그림 맞추기. 이러한 것들이 2위. 이게 몇 프로냐? 9%. 이게 이제 9%죠. 그 다음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그건 공부래요. 독서하는 것, 글 쓰는 것. 이게 11%로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독서니 또는 글쓰기니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컴퓨터 공부하는 것, 또 이렇게 강의 듣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11%의 가장 효과가 있는 이런 강연을 듣는 게 좋다.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이렇게 자서전 쓴다든지 글을 쓰는 것, 또 많은 독서를 하는 것, 이게 치매 예방에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모든 신체는 시간이 들어가면 다 늙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어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뇌를 많이 써라.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주변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외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글을 쓰면 글이 쓰는 게 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도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 혼자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진이 취미인데 사진은 남이 같이 가면 취미생활이 절반은 줄어들어요. 사진 같은 것은 혼자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다. 특히 독서, 사진, 이런 거, 영상 편집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뇌를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뇌적으로, 정신적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결코 외로워하지 마세요. 근데 외로움이 가장 안 좋은 병이라고 하는데요. 외로움이란 마치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는 것과 맞먹는답니다. 외로운 사람은 하루에 매일 담배를 한 갑씩 피는 거야. 그렇게 해롭다고 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이미 뇌과학자들이나 생리학자들이 밝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앉았으니까 몸이 안 좋죠? 이거 한번 자 양팔을 벌려주시고 자 2시 방향, 10시 방향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는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빨리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백. 됐죠? 자,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전혀 여러분도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운동은 의학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답니다. 아셨죠? 이거 할 때 솔직히 힘들지 않았잖아요. 땀이 나지도 않았고 별거 없었잖아. 그냥 나 웃기려고 한 거야. 그런데 이 무의미한 행동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 볼까요? 워워워 이 말 추가하는 거야. 즉 소리를 내니까 몸과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몸과 마음이 운동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시작. 와 반대로 와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 의예대학협회 김영서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저를 맞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 자, 박수가 여러분 건강에 좋죠. 자, 박수 한번 해볼까요? 짝. 박수 2번. 짝, 짝. 박수 3번. 짝, 짝, 짝. 박수 4번 하면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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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근데 우리 약속합시다. 오늘 이 수업 시간에 박수 4번 하면 절대 치면 안 됩니다. 박수 4번 치면 어쩐다? 안 된다. 약속이에요. 박수 4번 치면 안 됩니다. 근데 박수 5번은 치면 돼요. 박수 5번은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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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시작.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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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다시 한번 시작.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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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그러면 하나, 둘, 셋, 4번 빼고 5번 넘어가는 거예요. 이 4가지 박수 치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6번 박수도 쳐보고 7번 박수도 쳐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5번 박수 쳐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더하기 하나, 둘.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뇌 운동이야, 뇌 운동. 자, 내가 좀 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저를 못 따라오면 갑자기 좌절감, 절망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 하루가 불행해질 수가 있어. 제가 쉽게 하겠습니다. 쉬운 것만. 자, 6번 치겠습니다. 6번 치는데 뭘 사용하냐면 더하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더하기. 이거 더하기. 자, 6번. 하나, 둘, 셋. 더하기. 하나, 둘, 셋. 6번 됐죠? 우리 선생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 그래서 어려우니까 내가 고난이도를 오늘 안 하는 거예요. 또 집에 가고 막 추정 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가지고 자식들한테 에이씨 다시 내가 뭐야 행문단을 복지가 간가봐라 안 가 앞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 됐죠? 이번 빼기를 사용해서 4번을 쳐볼까요? 빼기를 사용해서 몇 번? 4번.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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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짝. 하니까 뭐가 됐어? 4번 됐죠? 자, 시작.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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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짝. 이제 7번 하는 거야, 7번. 7번 하면 어떻게 계산하세요? 더하기를 사용해 볼까요? 더하기. 머릿속에 계산 됐습니까?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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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더하기, 짝, 짝. 오케이? 다 같이 시작.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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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더하기, 짝, 짝. 여기 딱 보니까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라고 하는데 이거 나라면 우리 허지인 이 팀장님 어디 가셨어? 조언을 해드려야하는데 아름다운 인생의 느낌표로 시작. 아름다운 인생의 느낌표. 다시 한번 시작. 아름다운 인생의 느낌표로. 오케이. 인생은 느낌표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웰다인과 사진 자서전. 여기서 많이 본 산이죠. 어디예요? 그죠. 어머니의 산. 예.
한번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를 하나 읽어볼까요?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 중에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죠. 이분 시 중에 그 꽃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다시.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무등산은 막 올라갈 때는 어때요? 앞만 보고 가거나 발등만 보고 가죠. 아이고 힘들어라. 좀 쉬었다 가자. 여보 따라오고 있어? 뭐? 바쁘니까 좌우 안 봐요. 가끔 보면 뒤로 보죠. 따라오는지 아는지. 나 혼자 올라가고 있는지. 근데 이제 내려올 때가 되면 마음 여유가 생기죠. 정상에 올랐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거죠. 정상에 올랐다? 성공했다. 또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실패했다. 중간에 중복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올라갈 때 못 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가을 되면 지금 갈대가 많이 있죠. 무등산에. 봄이면 철쭉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옹달샘이 있을 수 있겠어. 옹달샘에 누가 와서 노나요? 누가 와서 놀아요? 이런 애들 와서 놀겠죠. 희귀한 작은 동물들, 희귀한 식물들 볼 수 있죠. 또 무등산에 사수원지 가면 아마 수달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산하니까 우리는 하늘을 생각하지 않는데 하늘 위에는 독수리가 날기도 합니다. 그죠? 각가지 형태의 나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등산을 인생과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저는 증심사 쪽에서 많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 막걸리 한잔 하고 가야 하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올라가요. 성공하고 실패하고 과정을 엎어지고 져빠지고 넘어지면서 일어서고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다 다르면 내려옵니다. 왜? 우리는 애초에 이 정상을 오를 때, 무등산을 갈 때 내려올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등산에 올라가서 살 생각으로 무등산 올라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 고비를 꺾고 이제 내려오는 시기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인생을 관찰하지 않았어. 내 인생을 성찰하지 않았어. 우리가 한자에 이런 말 했죠. 일일삼성. 하루에 3번 나를 성찰한다. 일일삼성 기억나죠? 하루에 3번씩 나를 성찰한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올라갈 때는 나를 성찰할 시간이 없었지만 우리는 한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3번은 인생을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살피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 중에 하나인 자서전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느끼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가 아니에요. 그것은 뇌 속에 있어요. 과학적으로. 뇌. 그러니까 내 손, 늙어가는 손, 내 얼굴의 주름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내 신체적 나이가 몇 살이든, 나의 외모가 어떻든, 내 검버섯이 어떻든, 머리가 흰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영원히 젊은 정신적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무등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중인데 여러분들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이 내려오는 어느 지점이 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려오는 어느 지점에서 내가 아직 정상에 이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내려오는 어느 지점이 여러분의 정상인 지점인지 몰라요. 이 말은 아직도 여러분들에게는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무등산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쭉 과거부터 훑어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내 인생을 무등산 출발점에서부터 무등산 내려온 것까지, 즉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저쪽 여러분이 마지막 지점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집으로 가는 과정까지 여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사연과 추억들을 쭉 나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사화, 이야기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올라갈 때 못 보았던 것들, 내려올 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고 느끼고 관찰하실 때 그것들이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등산 올라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무개념으로 올라갔죠. 근데 내려오면은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의미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서사화한다, 이 말은 말이나 글로 표현해서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박수 5번. 시작.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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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거부터 하기. 시작.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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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짝, 짝. 자, 혹시 이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내 인생은 뭐뭐이었다. 내 인생은 어떠어떠한 여정이었다. 예를 들자면 내 인생은 배움의 여정이었다. 내 인생은 고통의 여정이었다. 자기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방법,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로 바꾸는 것, 그 방법은 마치 뭐하고 비교될 수 있냐면, 자, 이 천 조각을 하나의 옷으로 만드는 것과도 같다고 볼까요? 천조각, 여러 천조각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천조각이 따로따로 각각 하나씩 있다면 시통을 가게 되는, 버려지게 되는 천조각이죠. 근데 이걸 갖다 바느질을 통해서 하나의 옷으로 만들어낸다면 이게 이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옷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 개의 천조각 같이 여러 개의 사연과 여러 개의 인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연들, 기억들, 추억들 있겠죠. 이걸 다 하나를 묶어. 그 사연과 기억들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가치가 없는데 그것들 다 하나를 묶어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되는 거죠. 그것들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때 여러분의 인생도 완성되는 거죠. 다른 것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이 도자기는 흙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손으로 빚고 그 다음에 색칠하고 그 다음에 가마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데펴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태어나는 거죠. 수많은 먼지들,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몇 초 단위로 바뀌거든요.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생각은요, 말 그대로 먼지예요, 먼지. 뇌과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생각은 거의 0. 몇 초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의식이 계속 흘러가. 다 먼지들이에요, 그것들이. 수많은 먼지, 흙을 모아서 하나로 도자기로 완성해내는 과정. 그것이 곧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 서사화한 것이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돌멩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돌멩이들은 의미가 없는 돌멩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돌멩이들, 사랑이라는 돌멩이, 이별이라는 돌멩이, 눈물이라는 돌멩이, 희도, 애락이라는 돌멩이, 기타 여러 가지 돌멩이들이 있을 텐데 그 돌멩이들을 다 씻어내. 그리고 광을 내. 그 돌멩이가 뭘로 바뀌는 순간입니까? 보석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실로 엮어. 그러면 하나의 목걸이가 되는 거죠. 그것도 보석으로 만들어진 목걸이.
그러니까 내 삶을 서사화한다. 내 삶을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로 만든다는 것들은 이런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고 또는 자서, 회고록을 쓰거나 자서전을 쓰는 것이겠죠. 자서전은 여러 가지 종류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자서전이 오늘 주제지만 사실은 자서전은 웰다잉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웰다잉이란 무엇이냐, 이 강의를 잠깐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웰다잉이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한 게 웰다잉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말은 추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것은 추하게 마무리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럼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하느냐, 이게 웰다잉 교육들입니다. 지난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받은 수업이 다 그것들인데요. 첫 번째, 어떤 것들을 하면 내가 웰다잉 할 수 있느냐,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사진, 편지, 일기, 자서전, 회고록 등을 쭉 펼쳐놓고 나의 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죠. 아까 무등산이 꼭대기에 오른 것이 여러분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건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진짜는 내려오는 와중에 여러분의 삶이 완성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의 삶이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자서전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낸 사람이 뭐라고 했냐? 가장 행복의 가장 큰 요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 바로 관계다. 관계를 가장 큰 행복의 조건으로 뽑았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개념은 약 100년 전이죠. 약 100년 전에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그 용어를 개발한 사람이 기자가 물었어. 당신은 행복의 조건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냐? 관계다. 아까 우리 선생님 살다 보니까 외롭다고 했죠. 외로움은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관계를 돌보고 또 건강을 관리하는 거죠. 건강관리.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치매를 가장 많이 걱정한다면요. 두 번째가 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치매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노력에 따라서. 이 버킷리스트, 자기 하고 싶은 것들 못했잖아요. 자기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것.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를 단지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버킷리스트를 하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겁니다. 맛을 보는 거예요. 인생을 맛보는 거예요. 인생을 맛보는 거죠. 우리가 라면을 끓여놓고 라면을 맛보는 것처럼, 된장국을 끓여놓고 된장국을 맛보는 것처럼 음식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그 음식에 대한 맛을 음미해야죠. 음식을 만들어놓고 맛을 음미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자기가 그 음식을 제대로 완성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성장.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해야 한다.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 오늘 아니면 이 순간이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미스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세상은 영혼들의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들의 학교. 그럼 영혼들의 학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합리해야 하고 부조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완벽하고 마치 천국처럼 파라다이스처럼 완벽하다면 이 세상은 학교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은 부조리하더라도, 정의롭지 않다 하더라도, 평화롭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완벽한 학교라면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성장하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아까쯤에 여러 돌멩이들이 있었죠. 수많은 흙이 있었죠. 여러 개의 천조가 있었죠. 그것들에 하나씩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10대에 대학을 실패했던 것, 20대에 첫사랑을 했는데 헤어졌던 것, 내가 친구에게 본의 아니게 나쁜 짓을 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서전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가 완성될 때 나의 삶이 완성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까쯤에 옷을 만든다라든지 도자기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보석 목걸이를 만드는 모든 그 과정들은 바로 나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 나의 삶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까 무등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정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쫙 내려와서 마지막에 내 인생 좋았어 라고 마침표를 쾅 찍는 것도 좋지만 느낌표와 마침표가 동시에 찍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다음 자서전을 쓰면서 내가 내 삶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삶도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쓴 자서전이 나에게 대화를 합니다. 아까 외롭다고 하셨죠? 그 자서전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쓴 자서전이 살아나요. 그리고 사람처럼 말을 해요. 나에게 대화를 걸어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서전 한 권 썼는데 친구를 한 명 더 만들어야겠다 하고 자서전 2권을 써요. 2권은 못하는, 그래서 3개가 더 낫지 않을까? 3명이 만들어야겠다 하고 3권을 써요. 끊임없이 자서전을 쓰는 게 취미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라. 자서전은 여러분의 훌륭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었거든요. 학원 원장, 강사였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자들과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쓰질 않아요. 또 쓴다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써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는데 잊어먹질 않아요. 잊어먹지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잊어먹지 않는 지식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지식을 버려들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부자애들의 특징이죠. 잊어먹지 않는 방법은 뭐냐? 여러 번 자주 빈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자주 빈번하게. 제 강의 스타일은 항상 여러 번 자주 빈번하게 반복해 줍니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해주고 다른 비유로 다른 설명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 줘요. 또 반복됩니다. 김춘수 꽃,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반드시 나오고요. 아주 널리 알려진 시죠.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시작.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쭉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요. 김춘수 꽃.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를 알고 계셨던 분 모르셨나요? 그러면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거 외우면 여러분의 행복이 2배로 늘어납니다. 앞으로 이 시를 늘상 외우면서 내가 이제부터 말하게 되는 것들을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없고 내가 느낄 수 없는 그 꽃이 널려 있어요. 이 세상에. 그죠? 그 수많은 꽃들이 있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향을 맡을 수 없는 꽃들. 또 바람을 보면 그 꽃이 흔들리는 소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난 그 꽃이 지금 없어. 근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코스모스 하나를 보게 돼. 그러면서 그 코스모스를 보는 순간 내가 보게 되네. 바람이 움직이니까 바람 소리도 들리네. 냄새도 나네. 한번 만져볼까?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그 코스모스와 나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코스모스가 그냥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이 코스모스 옆에 다른 코스모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코스모스에 집중하는 한 옆에 있는 코스모스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첫사랑하게 될 때, 사랑할 때 이 남자보다 이 여자보다 훨씬 잘생기고 예쁜 여자나 남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에 빠졌을 때는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그 옆에 있어도, 아무리 예쁜 여자가 그 옆에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 그 여자, 그 남자가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꽃도 그 순간에는 그 꽃만 들어옵니다. 이때 꽃과 나에는 뭐가?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의미가 지어지는 거죠. 이제 이 말의 뜻을 아셨죠? 내 아들이 투싼이라는 차를 샀어요, 이번에. 저는 예전 투싼이라는 차가 뭔지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내 아들이 투싼이라는 차를 사는 순간부터 보니 다 투싼이야. 투싼 가네? 우리 아들 차네? 내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내 보이는 게 다 임산부가 보여. 내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보이는 게 다 늙은이들만 줄만 보여. 이게 의식의 혁명이야. 예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 의미를 갖기 시작해. 투싼이라는 차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항상 금발머리를 하고 다녔어. 근데 어느 날 황혼이 지는데 저쪽에 밀밭이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어. 딱 밀밭이 보니까 오마이갓, 내 첫사랑 이 떠오르는 거야. 그거 이해하셨죠? 이게 관계야. 그러면서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김춘수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으로 바꿔. 여러분으로. 꽃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인생이라고 바꾸는 거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인생을 써주기 전에는 그것은 다만 의미도 맥락도 없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 흩어진 순간들은 내게 돌아와 나의 삶이 되었다. 이제 이 시의 의미도 이해했죠? 이건 유명한 사람이 썼고요. 이건 나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있었잖아요. 아까쯤에 천조가, 모래, 여러 가지 돌멩이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건 내버려 뒀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어. 그런데 자서전을 쓰는 거야. 그러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는 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이 내게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이 금발머리 여자가 되고 내 인생이 가을날 흩날리는 코스모스가 되는 거야. 내 인생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의 친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외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죠? 자, 이 시 꼭 외우는 거예요. 김춘수의 꽃. 이걸 늘상 외우고 다니면 매 순간순간을 보세요.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만 봐도 행복하고요. 팔랑거리는 나무 잎 하나만 봐도 행복하고요. 떨어지는 낙엽을 봐도 행복하고요. 아까 내가 사진을 취미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것도 다 찍으러 다니거든. 사진을 취미로 하면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이던 것. 맞지? 안 보이던 투싼이 내게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좋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됐던 게 이 사진. 제가 한 10년 좀 넘게 사진을 했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남들이 모르는 세계를 보게 되고 남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2배로 증가해요.